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최근 미국 50개 주의 절반가량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계인의 일상생활을 바꿔놨습니다. 원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이용해온 드라이브스루가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위해 도입됐고, 이제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세상을 떠난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문을 닫은 대형 영화관들을 대신해서 야외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즐기는 드라이브인 시어터, 즉 자동차 전용 극장이 미국의 버지니아, 체코의 프라하,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 등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으며 자동차 전용 극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진행하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자동차에 앉아 음악과 춤을 즐기는 클럽이 생겼고, 자동차 전용 극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Please practice safe distancing at all times. 싱가포르의 한 공원입니다. 로봇이 산책로를 따라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로봇이 등장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병원에선 의사와 환자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로봇이 대신해 환자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음식 배달은 물론 학교 졸업장 전달마저 로봇이 대신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시장에선 분야를 막론하고 로봇의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수감자들의 석방 요구와 폭동이 잇따르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교도소에선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확산을 우려한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이외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수감자들의 폭동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감자 가족들이 교도소 앞에 모여 재소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거칠게 항의하다 경찰과 충돌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다섯 번째로 차가 많이 팔리는 인도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상 처음으로 단 한 대의 차량도 판매되지 않아 이번 주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31만 대가 넘는 차량 판매 실적과는 매우 대조적인데요. 인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지난 3월 말에 내린 국가 봉쇄 조치에 의해 차량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중단된 데 따른 겁니다. 봉쇄 조치는 이달 17일까지 연장돼 인도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치료 목적으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원래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한 약인데요. 코로나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회복 기간을 31%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길리어드사의 데니얼 오데이 최고 경영자, 스티븐 한 FDA 국장과 함께 자리해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직 완치 목적의 약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된 렘데시비르가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세계를 해방시켜주는 첫 열쇠가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omen are experiencing much of the pandemic devastating impacts more than anything else. Millions of women have lost their jobs or had their hours slashed and are facing worries about just making ends meet.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지목할지 미국 정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민주당의 여성 부통령 후보,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바이든이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야 하는가 설문한 결과 36%가 워런 의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주 하원 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이 뒤를 이었죠. 하버드 로스쿨 교수 출신인 워런 의원은 진보적인 공약으로 젊은 여성과 노동계층, 진보 성향 백인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만약 워런 의원이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종 낙점된다면 중도와 진보의 폭넓은 유권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워런 의원은 부유세와 전국민 의료보험 등 급진적 공약으로 민주당 주류에선 견제를 받았습니다. We're saying is when you make it big. Pitch in 2 cents so everybody else gets a chance to make. 작년까지 경선에서 거친 말을 주고받은 해리스 상원 의원도 유력한 러닝메이트 후보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흑인과 인도계 혈통의 55세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 후보의 고령과 백인 주류 이미지를 보완해줄 파트너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12월 경선에서 하차하면서 일찍이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Joe Biden is on the ballot in 2020. And with that, I introduc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e Biden. 그러나 민주당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중서부와 남부 등지에서 캘리포니아 출신인 해리스가 표심 공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른 후보들도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주 의원은 상대적으로 젊은 흑인 여성이란 점에서 어필하고 있지만 정치 경력 부족이 약점으로 꼽히고, 클로버시아 상원 의원은 중서부 출신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소수 인종 표심에 호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밖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데요. 확실한 주자가 없다 보니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등판설까지 제기됩니다. But there are also considerations about balancing the ticket in other ways. Biden's a 77-year-old white man. Younger voters are a little more skeptical or certainly unenthusiastic. He's trying to build bridges to progressives. 만약 이번에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여성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면 1984년 민주당의 제럴딘 페라로, 2008년 공화당의 세라 페일린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미국 주요 정당의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과거 여성 후보들의 전적은 좋지 않은데요. 과연 2020년 대선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ichael and I actually became friends in the Marines. People don't really know this, but the military runs on coffee. We were just drinking, military coffee in Afghanistan, and when we came back from deployment, we're both from Washington, D.C., and we said, hey, it'd be fun to start a coffee roasting business together. And that was about 6 years ago. Now we have 12 locations in D.C. We have thousands of customers who come in each day. COVID-19 has been devastating. We've had to temporarily close half of our cafes. Business is down about 80% right now. Normally, it's our customers come in, we know their names, they're coming in to get a cup of coffee, and that's gone right now. If you look around, this is where we bottle all of the syrup, the vanilla syrup, the chocolate syrup, the chai syrup that goes into the drinks that we serve in our cafes. So here we are, we're surrounded by all of this equipment. It's pretty cool that we're repurposing it to make sanitizer. There was a huge shortage here in Washington, D.C., and there was literally nobody making it. And the D.C. Mayor Bowser, reached out to us, and she actually asked if we could repurpose some of our equipment to make hand sanitizer for the D.C. government. So our first major order was 1,000 gallons of sanitizer that we delivered to the D.C. government. We started making hand sanitizer about March 15th. Every day we make about 2,400 bottles, and basically at the end of the day that's gone. It's already on a truck and it's going to our customers. We're hoping that it'll be a profitable endeavor here in a few months as sales continue to grow. Hand sanitizer is 100% keeping Compass afloat. Before this we had 190 employees. We've had to lay off 80% of people, so we're down to a team of 39 people. And hand sanitizer is about a third to a half of that. And so every day this is making a huge impact on our company and on Washington, D.C.
At a personal level, having something to accomplish every day, to wake up, get dressed, and come to work is very meaningful. But it's even more meaningful to be doing it to support your neighbors, support the healthcare staff. So it feels very rewarding. And I think looking back on this time in the future, we'll know that we did our part for our community. Like so many other businesses, we've completely had to change our plans, and we've completely had to modify the way that we think about what we do and the role that we play in the community. Without a doubt, we're 100% going to survive.